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을 만난다면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이것을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을 만날 일이 없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것은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우주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전생에서부터의 나의 업인의 나타남이 현재이다.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해서 어제가 오늘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전생이라는 것은 어제의 나타남이 오늘인 것이니 즉 어제는 전생이고 오늘은 현재이며 내일은 미래생이다. 그러면은 내일 미래생이 나한테 어떠한 미래생이 오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 씨앗을 잘 뿌리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남에는 반드시 인연이 동반한다.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에서 오랫동안 건강하며 해로하고 효자, 효녀가 되는 그런 만남이라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만남이라면 불인연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런 선인연을 가장한 불인연 관계가 이성 간의 만남을 포함해서 부부, 부모, 부자, 학연, 지연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며 슬픔이 되기도 하는 인생사이다. 어떤 때는 아주 행복한 만남이 변하여 폭풍 한설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련 없이 버려도 좋을 만남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에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시련이란 것에 문제가 있게 된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며 형제인데도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연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인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내가 자초했던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서두에서 말했던 대로 우주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 불구자 자식을 낳고 싶었을 리 없고 일찍 사망하는 자식을 원했을 리 없을 것이다. 또한 헤어져야만 하는 인연에 이성을 원했을 리 없지만 세상은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헤어짐을 동반하고 있기에 회자정리 생자 필멸의 인연인과 씨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들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서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유유상종의 법칙이 성립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유상종의 법칙을 끼리끼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도둑놈은 도둑놈과 인연이 되는 것이고 선연은 선연끼리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슬픔을 불러오고 웃음은 웃음을 불러온다는 것이니 이것을 확대해 본다면 음란한 이성관계에서는 음란하게 될 자식이 나오고 성스러운 마음가짐의 이성관계의 합정에서는 반드시 귀자 인연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필자가 많은 사람들을 감명하면서 보면은 부부 사주는 크게 좋을 바 없으나 국록지명이 태어나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으며 자신의 사주는 길한데도 불구자식 사망할 자식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로움의 법칙과 이끌림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결과인데 필자가 사주를 해탈하는 학문이라고 말한 주된 이유가 이것에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 발복하는가가 주된 내용으로 삼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합격 사주라고 하지만 항분되는 아름다운 구조가 있게 되는데 만약 시주가 아름다웠다면 귀자가 분명히 있게 되고 일주가 아름답다면 기린년을 만나게 되며 연월주가 아름답다면 부모 조상이 귀인이다. 이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인연인관을 끌어내는 마음의 법칙은 내 자신이 불러오는 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베품과 감사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명리자연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리 속에 삼라만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인연과 필연, 선인연들을 구분하는 안목을 키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은 사주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이 없는 것이 우주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때 전생 인연을 만나 이성 관계가 되어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이 분명한데도 필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사주 운기에서 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생 인연관계의 만남은 그 기운이 무척이나 묘하여 끊어지기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묘하게도 끌어당김이 강하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는 한눈에 반하는 인연은 필연을 가장한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인연을 구분하는 그런 신법을 가져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맑아야 되겠다 그래요. 먼저 이 여명의 사주를 보게 되면 이 경금과 유금이 있고 계수일간에 해수가 있다. 완벽한 조건이다 그래요. 그리고 식상이 또한 이렇게 있다. 정기신 삼자가 완벽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월지오화에서 기토가 투관되어서 평관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갑기합으로 남편을 또한 보호하면서 이 남편과 자식이 아주 많이 유정한 상태이다. 기토와 계수가 유정한 그러한 관계이다. 이 사주에서 보면은 오화에서 기토가 투출이 돼서 기, 경, 개, 갑으로 모든 기운이 갑목에 모이고 이 갑목은 다시 오화를 생하고 이 오화는 기토를 생하고 기토는 경금을 생하고 천간 수의식이 되어서 뱅글뱅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운이 온다고 그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 오화가 이 유금을 억제를 해주고 해수는 오화를 억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 해수는 임목에 합이 되어서 모든 기운을 임목한테 넘겨주고 이 갑목은 오화를 생하는 이러한 관계로서 정기신 삼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사임당이나 맹모와 같은 그러한 여자에 해당이 된다. 상당히 귀경 여자이다 그래요. 그에 더불어서 이 사람이 모든 기운이 갑목에 모이고 해인합이 부부합이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아들이 갑인 간여지동으로 또한 왔다. 그러면 이 자식이 사실은
전생 남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 남편이 현생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볼 것 같으면은 그대로 똑같이 이 시주도 갑인시다. 그래서 무자일주의 아들을 낳았고 본인은 개해일주다. 무게합이 되고 자수와 해수가 동료이고 친구다. 그래서 부부지간이다 그래요. 그리고 개수는 이 정화를 억제를 하고 이 무게합은 별로 그렇게 좋을 것이 없는 탐제 괴인이 되기 때문에 썩 합이 마땅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 모친이 중간에 끼어서 네가 여자에 빠지고 돈에 빠지면은 인간다운 인간이 못 되기 때문에 이 정인 인수의 공부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이 간목이 시상칠살이 무토를 적절하게 제어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 이 개수는 정화를 억제를 해주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주에서 4월에 일지가 용신이 되었다. 거기에서 개수가 투출이 되었다. 그래서 현처를 만난 현자를 만난 인연에 이 어머니 사주와 마찬가지로 자기도 일간에 지지 비견이 한 글자 있고 인수 또한 천간 지지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 어떠한 운이 온다 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러한 사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신강한 사주로 관도 필요하고 이 개수도 필요한데 1차적으로 관을 잡지 않는 이유는 이 4월에 계곡에 물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잡고 간목이 시신작용을 하는 그러한 간목이다. 그래서 시상칠살이 간여지동으로 와서 이 자수는 인목을 생하고 이 간목은 무토를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국록지명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어찌 보면은 대선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정말 뛰어난 사주이다. 절대적으로 잘못될 일이 없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어머니 사주에서 이 자식이 모든 힘을 자식한테 가고 현자 자식을 낳을 것을 어머니가 상징하고 있는데 그 자식 또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되어 있다. 어머니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 처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모든 것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모자지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래요. 평길하면서도 마음이 예쁜 사주다. 기정계갑으로 살인상생하여 자식궁이 되는 간목의 모든 기가 머물고 생식기 자궁이 되는 간목 자식이 기토 남편과 합을 하니 남편을 극상하지 않는다. 남편 기토는 오중에서 월지 통군하여 통과신이 되고 일주계에는 한여름 우로수가 되어 어디 가서나 예쁨 받으며 당주의 정은 자식궁에 해인합을 하여 여름에 나무를 키워주니 자식이 규자이며 국록지명으로 성공 발복하는 자식이 있게 될 것이 정기진 사주이다. 이 자식의 사주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이며 어머니는 개해일주에 자식은 무자일주로 무게합이며 해자는 친구 동료로 아름다우며 전생 남편이 자식이 되어 왔다. 시상평관이 용신이며 일지시신으로 연간계수의 정제의 재물이 시신으로 처가되며 자수와 인목이 상생하여 간목을 거목이 되게 하고 있다. 사화와 미토에 통근하는 정화와 무토 투간으로 정말 사이좋은 정화 어머니와 무토가 서로 간에 상생하고 있으니 이는
국록지명으로 맹모나 심사임당 같은 어머니를 만나고 국가 동양지목이 되어가는 사주이다. 대우까지 일평생이 좋으니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선생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것은 밝히기가 조금 뭐하고 근무 중인 그의 아들이다. 하여간 이런 자식도 이건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사람인데 이 자식도 나중에 아마 봤을 때 장차관을 넘나들거나 또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또는 세계은행 총재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자가 된다 해도 엄청난 그런 학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도 공기업에 있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올바른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성장시키고 그 마음가짐이 이미 전생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자식도 자신의 사주에서 그런 자식을 낳을 것을 암시하지 않고서는 시주가 흉신악살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귀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자연법의 진리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악살이 되었다면 귀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어머니이다 그래요. 또한 자기 자신의 사주에서 나의 어머니가 악살이 되었다면 이런 어머니의 짓을 먹고 자란 무토가 잘못되는 그러한 상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무토가 이 재정을 담당하는 아버지가 돈을 충분하게 잘 벌어와서 자기가 학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성공하는 사람은 인수와 재성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계수 아버지가 이 정화처를 안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미 예약이 돼 있다. 자기 앉은 자리 미토의 정화가 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수에서 봤을 때는 이 천재처이지만 이 정처이다 그래요. 그러나 약간의 바람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기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중병화가 있고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끼가 있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것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건 무자가 이 정제에 깔고 앉아있다. 그리고 무게 합신이 되어 있는데 또한 계수가 투출을 했다. 그리고 이 미토는 아버지 궁의 육신에서 이 미토가 자기의 힘을 갖다 주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이 사화는 이 신금을 만나면 사신합을 하고 유금을 만나면 이 사유합을 하고 축토를 만나면 사유축금을 이루고, 그래서 이 금기가 온다고 해도 이 간목을 상하게 하지를 못한다. 또한 경금이 와도 이 정화가 경금을 다스리고 신금이 와도 목피금상을 만들지 못하게 이 정화가 제압을 해주니 이 어떠한 금기에서 운이 온다고 해도 감히 목기를 재단할 생각을 못하고 이 재생을 생하는 역할을 하는 금기이다. 대운 또한 목기와 수기와 금기로 갔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평생 대운이 돕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자가 될 것이다. 필자는 일반 여긴들의 사주 통변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학문도 학문이지만 순수 자연법을 접목시켜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완성시킨 인연법 사주 통변이기에 일반 여기들의 통변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독설이 심하기도 하다. 이미 전생 인연과 필요를 가장한 이성관계가 훤히 보이기에 결혼하지 말라고 한마디로 잘라버린다. 그런데 기껏 돈 주고 궁합 보는 사람이 만나지 말아요. 좋을 것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좋은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리겠느냐. 그러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필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독자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비록 자신이 시장표일지라도 백화점표가 되도록 품질을 개선시켜라. 그리고 시장표가 길바닥표가 되는 우는 범하지 말아라. 아무리 회자정이 행자 필멸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시하고 뛰어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 고난으로 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인 것이니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견성하고 이 견성이 성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견성성불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라. 그런 이야기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